네, 방금 소개받은 김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저를 처음 뵙는 분 혹시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좀. 예. 몇 분 계시네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근데. 예, 저를 이제 좀,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되겠죠.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한국투자신탁이라는 금융기관에서 한 20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참 고객들하고 20년을 생사고를 같이 하면서 그분들의 이 재산 증식에 관련된 일들을 거의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자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행원이고 그분들을 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접대할 때마다 그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냥 그분들은 적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모든 걸 다 얘기해. 뭐 별 속상한 얘기까지 다 하고, 뭐 세무 관련된 얘기부터 뭐 경찰 관련된 얘기까지 뭐 다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접대하는 과정이니까 잘 들어주고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얘기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아마 내가 그 당시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을 건데 저를 저기로 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던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 이야기들이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옥 같은 얘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저의 사업 설명회는 지금 정확하게 29년 3개월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꽤 오래됐죠. 누구나 이 정도면 다 성공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왜 내가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그 부자들을 보고 제가 생각을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 다닌 한국투자신탁은 그 당시에 상업은행, 조은행, 뭐 한일은행 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 이런 은행 4개를 합쳐야 저의 수신고 정도도 안 됐어요. 전 수원지점에서 그렇게 근무를 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융기관이었어요. 투자신탁 그렇게 수익률이 좋고 예금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 뵈면서 그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 당시에도 연봉 개념이 아니었을 때 봉급을 굉장히 많이 주는 회사였고요. 보너스를 1200%를 주고 또 줬어요. 그건 몰래 주는 보너스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컸죠. 그러면 누구나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직장을 20년 다니면서 저는 이제 지점장까지 왔었어요, 이게요. 그런데 저는 저희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대단한 그 직장에서도 선배들 모습을 보니까 그 직장 그만두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부자들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리고 현역에 있을 때는 화려했지만 퇴직하고 나니까 내게 아니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동경할 만한 그런 직장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사업하신 성공자들이나 부자들 모습을 보면 전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제가 그때 모셨던 분 중에서 국순당 아시죠? 국순당이 수원의 이목동 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시작했던 거예요. 그 회장님 자금을 제가 관리했었어요. 그분 댁에도 제가 수시로 파출수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자들은 직접 차장급 이상들이 나가가지고 돈 받아오고 통장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삶을 가장 가까운 데서 제가 많이 보게 됐죠.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워낙 돈이 없고 뭐 이렇게 넉넉한 집안에서 제가 성장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직장도 어렵게 들어왔는데 이 직장 그만두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직장 다니면서 제가 부업으로 사업을 해봤다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했는데 이것과 저것이 뭐냐. 근데 저는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쩌거나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크고 작은 돈들을 많이 까먹었죠. 그게 한 35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내가 나는 그래도 사업을 해봤어. 난 나이 60 넘어가지고 퇴직을 해서 내가 정말 나도 사업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일어날 때는 후회는 하지 말아야 됐던 상황에서 크고 작은 돈을 제가 투자하면서 경험을 쌓았지만 부업이라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저한테 우리 10년 손아래 동서가 우리 김영환 박정진 사장이 이제 스폰서인데 저한테 형님 대단한 사업이라고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사업을 여러 번 하다가 말아먹었던 사람들이요. 또 대단한 사업이 있다면 또 관심을 갖는 게 또 사업가입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까만 보자기에 싸들고 와가지고 보여줬던 게 디스트럽서 데모를 막 비비면서 형님 이걸 2년 동안 열심히 비비고 다니면 연봉이 1억이 된답니다. 된다가 아니에요. 된답니다. 된 사람 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없겠죠. 그 당시에 아마 다이아몬드하고 성공하신 분들이 4-5명밖에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묻지를 않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제가 94년도 2월 달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전달받고 했을까요? 무조건 안 했죠. 근데 스폰서는 꾸준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매일 술 먹고 뭐 놀러 다니고 그다음에 텔레비 보고 했던 사람이 그걸 안 하면서 열심히 술도 끊고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1년 정도 지나면서 저한테 보여줬던 게 통장하고 맵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이 스마트폰 딱 들으면 바로 나오지만 그때는 회원 등록하면 3일 만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맵을 보여주면서 형님은 놀고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했었지만은 저는 부업을 해가지고 회원이 130명이 되고 수입도 95만 원인가 들어오는 걸 제가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맵은 잘 모르겠는데 은행원 출신이다 보니까 통장에 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하루에도 수십억을 제가 만져도 단 이론은 내 돈이 아닌데 부업이라면서 그 건강에 안 좋은 술을 끊어가면서 뭔가 열심히 생활하면서 수입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통장을 보여주는데 맨 처음에 7,000원, 8,000원 9,000원, 만원, 15,000원, 3만원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1년 정도 되는데 95만 원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스폰서의 직장 수입이 아마 쌍용자동차 우리 김종사님 거기 출신이니까 그 후배가 된 거죠. 네, 거기서 이제 같이 근무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130만 원 정도 이 초봉, 대학 졸업해가지고 초봉이 그 정도 했던데 95만 원 수입은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은행원 출신이고 제가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믿지 않겠지만은 제가 주선 3단을 땄어요. 예. 이 주선 3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1급 그 승산 가감산 이것을 1단마다 10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의 반은 암산위로 해야만이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돈이 없으니까 상업고등학교도 제가 특히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배수 원리와 계산을 싹 해보니까 형님 2년 동안만 열심히 하면 연봉이 1억이 된다는 얘기가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1년 했는데 95만 원 들어오는데 95만 원이 많이 들어서 감동한 게 아니라 배수의 원리로 수입이 증가되는 것을 딱 보면서 1년 정도 더 간다면은 연봉이 1억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내가 20년 다닌 지점장 연봉을 뛰어넘겠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매일 고객 접대하고 나무라도 일할 게 아니라 내일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은 우리 스폰서보다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95년도 2월 달에 사업설명회 딱 듣고 3월 1일부로 제가 아이디브로 나왔어요. 딱 결정을 딱 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걸 다 정리를 합니다. 회사 일 외에는 모든 것을 여기에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만에 제가 에메랄드를 성취하면서 97년도가 됐죠. 97년 1월 달에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목전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지점장을 나가냐 마냐 그런 고민거리가 됐는데 제가 미국 미시건주를 가게 됩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직접 봐야 되겠다. 뉴트레스 농장도 가능하면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자비를 들여가지고 97년도 1월 달에 미국을 가서 아메이 본사를 보고 창업자는 아니지만은 경영자들한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상속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오너들은 다 자기가 노력하고 땀 흘리는 그런 과정들을 기업들 다 자녀들에 물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이 이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속이 된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부업을 했지만 이전에 전업을 하려면은 확실히 알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그 경영하는 이사한테 제가 질문을 했더니 미국은 이미 3대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에서는 멀잖아. 아마 상속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도 한국도 이미 상속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귀국하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점장을 그만둬야 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서 잘 나갔고 또 수입도 상당했고 안 주는 거 없이 다 줬고 우리 아이들 다 대학까지 공부시켜줬고 나도
회사도 돈 대줘가지고 저건 밤에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낮에 공부한 적은 고등학교밖에 없어요. 저는 한국투자신탁에서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대학까지 다 보내주고 대학원까지 등록금 다 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참 잊을 수 없는 직장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직장을 지점장 목전에 두고 사표 쓴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인 김종사님 상의도 했습니다. 김종사님 말씀 듣고 바로 전 결정을 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팩트만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팩트만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겠어요. 저는 부자들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부자들한테 배운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부자들한테 배우는 것은 부자가 되는 방법,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모으는 방법,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성공자들한테 그 얘기를 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들 많이 만나보셨어요? 저는 거의 17년 동안 그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 삶도 제가 봐왔고요. 또 성공하신 분들?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건 확실했어요. 두 번째,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절대 직장 생활하면 절대 부자가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업도 이것저것 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내를 딱 만나고 나서 2년 동안 부업을 하니까 20년 연봉을 뛰어넘는데 이거 내가 결정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29년 전에 사업 설명이 딱 들었을 때 우리 김종사님 사업 설명이 딱 들었습니다. 당신의 소개를 하더라고요. 쌍용자연사 수석연구원이었고 미국 이 워싱턴 대학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오셔가지고 이 쌍용의 수석연구원을 일하면서 이 사업을 부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사업 설명의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뭔 내용인지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은 수입 들어오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다른 건 관심이 없었어요. 안 들리더라고 그렇게. 그런데 우리 스폰서님이 정말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인지 박사인지 나보다 더 사회적인 경험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이 사업을 결정했다면 내가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부자들한테 배운 게 뭐라 그랬어요? 부자들한테는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번 사람은 그 사람 얘기를 귀를 기울이면 거의 정확해요. 성공한 사람 노하우 잘 얘기 안 해줘요. 그러나 그분들 얘기한 대로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거의 확률이 맞습니다. 자, 지금 제가 29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아미를 선택한 거에서 잘못됐습니까? 자, 두 번째, 지금 그만두고 내가 이 다이아몬드 된 거에 잘못됐습니까? 거의 제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스폰서 말을 듣고 잘못된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95년 3월달 사인하고 97년도 이제 지점장 나가라는 거 안 나가고 이제 이 길을 탁했을 때 전부 난리 났었어요. 미쳤냐, 돌았냐, 너는 다단계 사업에 빠져들더니 이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둔다고 집에 가서 형님들, 누님들이 완전히 욕 바가지로 먹고 부모님은 아무 말씀 못 하셔. 근데 형제들은 말이에요.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직장 선배들이 나 생각한다고 왜 그 좋은 직장을 네가 잘 나가는 직장을 왜 그만두고 이상한 피라미드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하냐고. 남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아무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아까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이게. 그래서 저는 부업을 2년 해보니까 되는 사업이더라고. 그러면 내가 20년 단 직장 연봉을 뛰어넘었는데 뭐가 걱정해? 앞으로 더 커질 건데. 그래서 어떤 회사인가를 직접 보러 미국까지 갔다 오고 나서부터 내가 비행기 안에서 나 사표 쓴다. 와서 우리 와이프 박경수 사장하고 거의 3개월을 눈물을 흘리면서 동의받는 3개월이 걸렸어. 그게 힘들었어. 우리 아들 김성문 사장이 거의 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니까 엄마가 보르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지장 없지만 아빠가 직장 그만두면 우리 어떻게 공부해?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저 친구의 외줄기 눈물을 제가 본 사람이에요. 가장 슬플 때 외줄기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는데 저는 직접 봤어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결단했을까요? 네 눈물을 내가 닦아주마. 나 결정했다 내가. 그러니까 현착해 사업을 안 했겠죠. 그래서 8년 만에 제가 FC 겸 파운더 트리플 담 성취하면서 아까 이따가 보너스 말씀도 드리겠지만 엄청난 보너스도 받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다한 공부를 하게 됐고 2017년도 제가 이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논문을 쓰지 않았다면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가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분야에서 2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 경험을 축적된 경험을 내가 이 논문으로 써봐라. 우리 김종혜 얘기하셨고 또 우리 지도 교수께서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한국에는 아직 네트워크 마케팅 한 사람이 없다. 내가 도와준다 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때요? 2018년대 마르코즈 후주라고요. 여러분들 국제 인명사진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마르코즈 후주 그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엘버트 넬슨 상은 뭔 상이냐면은 여기, 제가 이제 2000년도, 18년도에 보면, 엘버트 넬슨상,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인명상에 올라갈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 국제 인명상에 등재가 됐는데, 원래 국제 인명상에 먼저 등재가 되고 엘버트상을 받는 건데, 저는 거꾸로 받았어요. 60년 세월이 흘렀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논문 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년 동안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FC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논문을 쓴 거에 대해서 이 기관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한 50년 됐나 그래, 이 역사가. 그래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 상을 이제 받았죠. 그 다음에 이 책도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인명사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국제 인명사에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아메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다 있겠지만, 아메가 최고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떤 그 비즈니스인가를 여러분들 인정을 하게. 국제적으로 이미 인정한 거예요, 그거. 그걸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는 뭐냐? 작년에, 조론상을 또 주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발전 공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신문기자협회하고 언론협회에서 주최한 상을 저한테 줬는데, 100명을 선정해서 주는데, 우리 분야에서는 제가 대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국내에서도 기자들이 인정했다면 이제 우리가 좀 어깨를 펴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린 겁니다. 제 자랑도 좀 할 겸. 예. 뭐 자랑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팩트니까. 자, 그랬더니 한국 경제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또 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요 왁구 빨간 줄을 보면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25년간 화운터 트리플 다이아몬드로 디렉터로 활동한 실무적인 경력을 고유했고 한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전공으로 국내 1호 박사를 받았다. 이게 이제 매경제에서 나온 내용이고 밑에 내용은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냥 참고를 하세요. 그냥 그래도 제가 이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여러분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 당신은 왜 사업을 해야 되는가는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왜 투자비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도 경영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 부분을 좀 풀어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 상식을 조금 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이 고금리가 지금도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좀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또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금리를 동결시키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자, 이것을 동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요. 은행 파산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은행 빚을 얻어가지고 집을 사고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산 사람들이 완전히 파산됩니다. 그럼 은행이 파산되는 거예요.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하고는 다르게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잘 살게 돼서 외환보유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영향을 덜 받고 우리 금리를 손해보는 데 불구하고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계속 누를 수 있는 상이 아닙니다. 비듣지 마세요. 지금 우리 한국이 3.75% 돼요. 미국 3.5% 되고요. 미국이 한 5.15%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한 1.5% 차이가 납니다. 역금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역금리 현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역금리라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의 어마어마한 돈들이 한국의 금리가 좋으니까 투자했다가 1.5%면요. 여러분 1,000만 원, 2,000만 원 별거 아니지만 1조, 10조 뭐 이런 돈이 왔다 갔다 한다면 엄청난 금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갈까요? 다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워낙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버티긴 하는 건데 이것을 계속 한다면은 쉽지 않다. 그래서 금리가 또 올릴 가능성이 또 높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올하고 내년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고물가는 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직접 이 장바구니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마 최하 30%로 올랐을 거예요. 이 30% 금리가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내 돈이 30%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수입이 30%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쉽게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 물을 하나 뭐 3,000원 주고 샀는데 이 6,000원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 3,000원 주고 살 거를 2개 살 거 하나밖에 못 사잖아요. 내 돈이 2배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임금 올라가는 것만 돈 버는 걸 생각하는데 금리가 물가 올라가는 것도 내 돈을 축소시키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실현되고 있고 고환율 이게 왜 우리하고 무슨 문제가 되느냐. 자.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농산물 수출해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환율이 높게 되면은 어디가 유리하냐? 수입국은 불리하고요. 수출국은 유리해. 반도체나 그나마 자동차 수출해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버티는데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수입을 해야 돼. 이 수입에 대해서 환율이 높게 되면은 엄청난 이 비용을 더 지불하고 되는데 이 수입 제품들이 다 원재재예요. 원재재가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게 연동이 다 올라갑니다. 이게 다 우리 주머니에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도 힘드니까 또 세금 덜 내게 되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출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애 안 낳는데요. 한국이 제일 OECD 국가에서 제일 하위야.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혼해도 애를 잘 안 낳으려고 그래. 이게. 많이 좀 나세요. 자, 그럼 지금 영사가 안 나오고 다니는 어떤 문제가? 얘가 20살이 되면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학 나와가지고, 그죠? 대학 다니면서. 근데 지금 2030 세대들이 20살부터 30살 된 사람들이 30년 되면 60이 돼가지고, 근데 연금도 받아야 돼,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영세들이 나와야 걔네들이 세금도 내고 국민연금도 내야만이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데, 그 돈 낼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럼 지금 2030 세대들이 지금 국민연금 내고 싶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료보험 내고 싶겠어요? 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네.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거리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고 지금 학원이 난리인데요. 나중에 학원이 텅텅 빌 수도 있어. 지금 뭐 체육관 운영하는 사람들, 아이들 점점 줄어듭니다. 학교가 없어져. 서울에 시내에 그 학교들이 지금 문을 닫기 시작해요. 지방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엄청난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급여나 내가 가진 재산 가지고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맘 못 나. 요 강남 사람들 100억, 200억 되잖아요. 현금으로 100억, 200억 가는 사람 없어. 대부분 건물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이제 임대 수입 받는 사람이 계신데 임대 수입도요, 다 공실률 때문에 죽어나는 거야, 지금. 이게. 뭐 할 게 없어. 은행이 다 무너지고 문 닫고 있는데 뭐. 은행의 점포가 다 지금 거의 상당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2층에 거의 은행들이 들어가 있는데 은행이 지금 공실률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가면 공실률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옛날엔 건물주의 부러웠는데 요즘은 건물주의 제일 걱정이야, 이게.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나가잖아요. 세금 나가게 되고, 뭐든 다 나가잖아요, 이게. 이게 저출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저거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AI라든가 로봇. 지금 모든 대기업 준비 다 끝났어요. 사람은 안 뽑아도 돼. 근데 왜 뽑아야 되느냐? 뽑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근데 멀지 않아서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계속 할 수가 없어. 이제 GPT 같은 거 있잖아요. AI, 로봇. 이런 것이 사람 일을 대신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이게 보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심각성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게 직결돼요. 안 뽑아요. 현대차 같은 데 다 자율주행으로 바뀌게 되고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수만 개의 하청업체들이 거의 다 이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뭘까요? 오늘은 살지. 왜냐하면 아이템이 바뀌기 때문에 또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업종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다행히 우리 한국은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들이 상당히 우리 국내 굴지기업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는 잘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 일자리를 뺏기고 있기 때문에 분배 정책이 발달돼. 분배 정책을 발달하는데 한 500만 원씩 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 주고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줄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투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꿈을 실현시킬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판단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노부토 키요사키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저 옆에 사진을 내가 올린 이유가 있어요. 누구 얘기를 듣고 그렇더라가 아니에요. 저는 이분을 20년 전에 만나가지고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을 쓴 사람 저자야. 예. 그래서 이분은 부자아빠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아마 이 교육감 출신인가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야. 근데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 아빠는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엄청 부자로 살고 계시더라.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래서 이분이 쓴 거예요. 이분이 우리들한테 만나면서, 이 얘기를 직접 해준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도 사업선에서 계속 듣고 책도 읽어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직접 들어본 얘기를 여러분들 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현금 사업은 누구나 다 여기 해당된다는 거죠. 직장인 85%. 저도 여기 해당됐어요. 그럼 자영업 전문직 10%, 그 다음에 사업가 4%, 1% 투자자. 이 5%가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자산을 그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럼 우리같이 정말 속단 말로 흙수저가 어떻게 금수저 되겠습니까? 제가 경험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금수저로 점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는 여러분이 만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 비즈니스에 있다고 좀 봐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가지고 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태양광, 그 다음에 반도체, 빅데이터, 이게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초일류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먹거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돼.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고 우리가 직장을 잃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아메이 사업이 그런 거에 관계없이 영원한 비즈니스라는 것을 제가 끝부분에 되면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비즈니스를 오늘 처음 만나러 오신 분들은 한번 알아본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 그러세요? 직접 시작하셔야 돼요.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33년이나 뭘 알아봐. 여기 지금 100만 장인데 수없이 탄생했는데 저는 그때 한국에 그런 성공자가 없었을 때 뭘 보고 판단했다고? 나의 스폰서 보고 판단했고요. 사업가 성공한 사람 보면서 부자가 되려면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업을 해야 성공한다를 알았기 때문에 사업을 찾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그랬잖아. 근데 이 사업은 돈 들이지 않고 내 나쁜 습관도 고쳐가면서 회사 가면 틈 트는 시간 나는데 투자한 것이 오늘 날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희 그룹에 많은 분들이 그런 성공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스폰서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업라인 보세요.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사시는지. 이 사업은 60대야 여러분들 이 가치를 또 한 번 느낍니다. 60대면은요, 50대부터 여러분 느끼기 시작하면서 60대면 무릎을 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지? 제발 제대로 알아보시고 제대로 빨리빨리 결정하시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되 나머지 시간에 여기 올인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게. 그래서 저는 직장인에서 20년 생활을 했는데 이 직장인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제가 이것저것 부업을 해봤잖아요. 안 냈다 그랬죠. 이 사업은 여러분 인프로이에서 바로 비즈니스 오너로 갈 수 있는 직항이에요, 이게. 그러면 비즈니스 오너에서 우리가 이 셀프 인프로이 쪽으로 가서 하면 좋겠지만 셀프 인프로이도 여러분들이 사자 붙은 사람들은 다 인프로에 해당돼요. 그러나 병원 이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협회 회장이라든가 변호사는 여러 명 두고 로펌의 회장 이런 사람들은 비즈니스 오너가 되지만 그냥 일개 변호사들은 변호사라고 칭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전문적이 있는 분들은 셀프 인프로에 불과해요.
우리 직장인보다 조금 난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인프레든 샘플 인프레든 바로 비즈니스 오너로 가게 되는데 멀잖아. 여러분들이 투자자 1% 들어간 투자자로 간다면 좋겠죠. 이미 여러분들 업라인들은 1% 들어간 지가 벌써 2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네. 이런 꿈을 한번 꿔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내가 30년 가까이 이 사업을 했는데 내가 60이 돼가지고 내가 정말 아메이를 30년 전에 이 사업을 해봤으면 지금 얼마나 좋을까. 우리 스폰서가 나 10년 아래인데 지금 트리플 다이아몬드 됐거든요. 그 가족이 저렇게 성공한 모습을 살면서 저런 라이프를 살게 되는 나는 뭐요? 좋은 직장 다녔더니 이 하나 퇴직한 지가 15년 돼가지고 지금 차도 기름값 들어갈까봐 세워놓고 걸어다니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하고 싶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게 화병이 걸리는 것은 그냥 내가 병이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던 걸 안 하고 내가 안 했던 걸 했던 사람이 성공하면 그거 보면서 내가 화병이 생기는 거야.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10억 투자자 했는데 뭐 3억밖에 안 남았으면 7억 빠졌기 때문에 화병 걸리는 게 아니고 내가 10억을 투자했는데 3억까지 떨어졌어. 근데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 팔아야 되겠다. 팔고 나니까 그 이튿날 다시 7억, 10억 올라왔을 때 그때 화병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예. 저렇게 경험을 해봐야 된다니까. 돈도 잃어봐야 되는 거야. 그냥 잃은 게 아니고 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도 하다가 많은 경험을 하고 거절당해야 이게 다 런이야.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쌓였을 때 여러분 실수 없이 투자도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저도 투자한테 따지면서 투자 안 해요. 바뀌었어요. 제가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 많이 까먹었습니다. 저도. 부동산에도 잘못 사가지고 지금도 과거에 기획부동산에 물려가지고 지금도 못 판 거 있어요. 신경도 안 쓰지만 지금.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른쪽 나이로 들어간 길을 여러분들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 국내에서 아까도 부자들을 얘기했고 성공자를 얘기했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성공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걸 잘 눈여겨볼 필요 있는 거지. 이거 그냥 한눈이 그냥 흘러가면 안 돼요. 왜 이분들이 이런 얘기 했을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기 때문에 그걸 그만두고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할 수는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다시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을 해보겠다 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엘빈 톨퍼라는 사람이 30년 전에 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사업할 때 저 얘기 하셨어요. 미래학자 다르더라고. 저게 현실이잖아, 지금 다. 프로슈머라는 건 뭐예요? 생산한 제품을 내가 쓰면서 제품을 유통시키는 그런 소비자와 이 생산자이면서 소비를 겸한 그런 일이 그런 세상이 온다는 벌써 온 지가 꽤 됐어요. 이게. 그럼 이런 미래학자들이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저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얘기했죠.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분 전직 대통령이고 부동산 재벌이야. 어마어마. 근데 이분 저 책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특별하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격도 아주 괴팍하고 사람도 많이 패고 하여간 특별해요, 사람이. 그런데 부동산을 17세부터 이 사람이 눈이 뜨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이제 트럼프한테 사업을 시켰어요. 어떤 사업을 시켰을까요? 거기서 이렇게 공사하다 보면 새덩이도 떨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거 주워가지고 팔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사판 일하는 거 현장도 보게 되고. 그 아버지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대부분 재벌입니다, 이게. 이런 분이 어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인생 역전을 시킬 수 있다 얘기하면은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왜 우리가 의심을 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트럼프는 낫습니까? 빌 게이츠는 낫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사람들 얘기 듣고 여러분들 꿈을 포기할까요? 난 그거 답답해. 제가 얘기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예.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이에요, 운명. 이거 여러분들 이 사업 보는 것도 운명이고요. 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진짜로 천을 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예. 여러분들 혹시 제 얘기가 상처받는 얘기라면 절대 받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니까. 그러나 참고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워런 버핏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최고의 투자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원리에서 충실하고 건실한 회사를 선택하라. 그냥 이런 분들이 그냥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엄청난,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도 내 돈이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 그랬잖아. 이게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 공부를 하고 계신 거고 그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어도 저는 시스템이 구축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쓰고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암에서만 돈이 들어와요? 제가 투자한 데서 돈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래 불안감이 없는 거야. 두려움이 없어요. 가장 우리가 아픈 것은 병을 걸리는 것은 50대가 돼가지고 직장 생활 때까지 아무 질병이 없어. 근데 퇴직을 딱 하고 나서 미래 불안감, 수입이 없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안한 거죠. 사람이 가장 불안한 것은 미래에 대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가장 불안하다 그래. 가장 불안할 때 뭐가 생겨요? 질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40대, 50대들이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60, 70이 돼도 몸에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쇄술 구축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장 선생님 30년, 40년 근무해도 350만 원 그래도 많이 받는 연금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350만 원 매달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3년만 하면 사파에만 돼도 그 돈 더 들어와. 화운더스 PT만 돼도 그 돈은 들은단 말이죠. 왜 이걸 못 보는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이건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가 여러분들 알아보고 있는 사업이에요. 회사예요. 이게.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직원이 몇 명이고 창업이 59년 되시면 지금 6년 됐나요? 뭐 5년 된 이렇게 됐어요. 과학자가 1000명 이상 됐다?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미국을 매년 갔었어요. 이 사업을. 벌써 29년 사업을 했으니까 최근에만 갔지 거의 1년에 몇 번씩 갔던 적도 있어요. 이 과학자도 직접 만나고 조금 있으면 제가 이 샘넌버그 박사 이런 분들 직접 만난 걸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요 정도만 설명드리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저는 요분 두 분 얘기 한 얘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 이 얘기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여러분들 이 기업의 오너들이 이런 기회를 모든 직원들한테 줄까요? 저는 S가나 H가나 L가나 이런 오너들이 자녀들을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S그룹에 들어가라, L그룹에 들어가서 좀 직장 생활 하라 이렇게 한다면 저도 공부 잘 시켜가지고 그런 직장 들어가라고 하겠어. 근데 그런 자녀들은 그 남이 회사 가가지고 직장 생활 하시지 않고 자기 직장에 과장부터 시작하는 이사부터 시작해 그러잖아요. 왜 그 오너들은, 왜 부자들은 그렇게 시키고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남미에서 평생 일을 해야 될까요, 이거? 그리고 언젠가는 그만둬라는 그만둬야 되고 말이지. 그것도 인생을 2번 사는 것도 아닌데. 기회의 사업을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EBS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많이 보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건물들을 미시건주 에이다의 거의 70% 이분들이 건물 저까지 다 기증한 거예요. 어린이 그 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젠가 가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이아몬드하면 에이다를 1년에 한두 번은 계속 가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2세 사업자인데 지금은 이제, 물러났죠. 김방이라는 분이 경제평론가 찾아가가지고 이분들 대담하는 거예요. 한국에 없는 기업을 찾아서 제일 먼저 한 데가 미시건가 이분들 대담한 겁니다. 이건 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평론가들이 이 직장을 먼저 찾은 이유가 뭔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 잠깐 그 회사 동영상을 잠깐 좀 볼까요?
예,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것은 사업하시면서 아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스물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진 몇 장을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인데 이 앉아 계신 분이 리치드보스 사장이거든요.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만나볼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이게. 한국에 오셨을 때 FC들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은 거고요. 요 우측에 있는 것은 이 리치드보스 사장하고 그 당시 회장과 사장님하고 같이 미국 에이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또 사진 한 장 또 보게 되면은 그 리치드보스 제밴드 가들의 그 가문이 어떤 분들인가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분이 바로 그 베시 디보스라고 그 리치드보스 사장님의 오른쪽 사진이 큰아들 부부입니다. 그 큰아들의 부인이 베티 디보스예요.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교육부 장관 하신 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리고 큰아들은 상원 의원인가 그 당시 그랬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그냥 찍습니까? 어디 가서 그냥 띄워서 찍은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암해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었던 거죠. 예. 요게 이제 이 덕디보스 부부하고 찍은 거고, 여기는 이제 이 미국에서 2004년도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 갔었을 때, 여기 보면 이 엽서예요. 이 엽서가 500매를 저희한테 오늘 운동을 골프 치고 들어왔는데 호텔에 이게 하고 선물이 놓여 있더라고. 이게 뭔가 들어봤더니 엽서를 만들어가지고 500매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돌려준 거예요. 기념 엽서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파트너들한테 엽서로 편지도 썼는데 지금 제가 좀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저에게는 참 상당히 흔치 않은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전 세계 이제 진짜 이 부자들이죠. 아메를 보통 지금 한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여기 보면 이제 샘넌모 박사가 2004년도 5년도에 저희가 미국 갔었을 때 뉴욕 야구장에서 박찬호 선수하고 뉴욕 팀하고 게임했을 때 저희 VIP석에 저희를 초대해가지고 이 샘머거 박사가 저희한테 야구공하고 글러브하고 다 사인해가지고 선물을 주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방에 가면 저 야구공 지금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샘넌버거 박사는 칼럼버거 박사의 아들이잖아요. 자, 이분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아버지의 역사를 설명드렸는데 모든 리더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다른 가이드를 통해서 제가 많이 봤어도 샘넌버 박사가 직접 설명할 제가 아버지의 사연을 들어보면서요,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부터 우리 모든 제품을 100% 믿고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샘넌버거 박사가 뱃속에 있을 때 더블엑스를 개발하셨대요. 더블엑스를 개발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먹일 수가 없으니까 와이프한테 먹인 거야. 그 와이프가 먹으니까 뱃속에 있는 아들이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오자마자 더블엑스를 먹으면서 커온 거예요. 자, 이게 나쁜 거라면 내 뱃속에 있는 아들한테, 와이프한테 먹이겠습니까? 예. 저 감동받았어요. 이분이 그때 70세 정도 됐었어요. 지금 한 90세가 넘었을 겁니다. 지금도 마라톤 완주를 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연세가 드셨는데 잇몸이 젊은 사람보다 더 깨끗해. 그러면서 뭐라는, 나는 이 더블엑스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실 겁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드시는 더블엑스, 모든 뉴트라이트 제품, 이것만 맞는 것만 해도 축복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력이 있어요. 혈압이 높고 고지혈이 있는 가족이에요. 그 형님도 돌아가셨어. 아버지도 66세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저도 그랬겠죠. 투자인탁에서 나하고 암에 만날 때요, 심근경색 병을 앓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 스폰서가 사업을 안 하니까 형님 그냥 오메가3라도 좀 먹어.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조건으로 오메가3를 먹다가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2알씩 계속 먹었는데 20년을 사업하면서도요. 이게 증상이 없어. 심근경색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더 먹었어야 되는데 2개를 계속 먹은 거지. 양을 늘려야 되는데. 아, 요즘 공부해 보니까 이 오메가3 아침 저녁 7개씩 제가 먹게 돼요. 보통 제가 우리 김종사님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3번에 나눠서 먹을 정도로 이게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세요. 네. 우리 친구들하고 골프 치면요, 야, 넌 도대체 어디서 그 힘이 나냐 그래요. 미안해서 찬찬히 쳐요 저는요. 네. 지금도 40대 초반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체력을 40대 초반 체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감기를 제가 한 번도 걸린 적이 거의 없어. 우리 식구들이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혈압이 이제 정상입니다. 지금 약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아파가지고 걸걸대고 자녀들은 피해주고 와이프 힘들게 하고 누가 효자 나와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야 돼. 아티스트 예쁜 인물도 예뻐지만 여러분 피부도 고와지고 우리 뉴트리 먹으면 피부 고와지고 남들 부자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다 살게 해주고 이게 뭐 거절당했다고 힘든 겁니까? 조금 더 가서 더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이게 이제 나카지마 가오루인데 일본에서 최고 성공하신 분이에요. 요 옆에 놈이 부인이 아닙니다. 이분 파트너는 파운드 크라운 앰버서더야. 크라운 앰버서더인데 이 옆에 놈이 남편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FC 미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족, 패밀리가 여행하는 것을 이미 20년 전에 제가 봤단 말이에요. 이분은 뭐예요? 애니타, 홍콩의 애니타야. 우리 한 600만 밖에 안 되는 여기서 크라운 앰버서더가 나왔는데 이분 백화점 여점원이어서 액세서리 여점원인데 꿈이 나는 진짜 이런 액세서리를 내가 돈으로 사는 게 꿈이었어. 근데 아멜을 먼저 만났다는 이유로 이분이 크라운 앰버서더가 됐는데 이분은 누구냐? 훗날에 크라운 앰버서더 된 다음에 결혼했어요. 자기 파트너 에메랄드하고.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빨리 성공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부부가 같이 못 본 사람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역시 가보니까 모든 사업설명 하는 것은요, 애니타가 다 하고 이분은 가방 들고 다녀요. 뉴욕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쇼핑을 했어요. 쇼핑했는데 막 좋은 물건 그냥 그 명품 막 이 사람들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막 싸놓더라고. 우리는 처음 갔기 때문에 이거 내 돈 내는 줄 알고 안 한 거예요. 나중에 그걸 글로벌 하면서 다 계산을 다 하더라고. 이분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내가 가져오면 남편은 다 쇼핑백에 담는 일을 이분이 하다. 그거 지금도 그게 아주 기억이 나요. 이게. 자, 여러분들 한센 할머니 100세 때 만났는데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10만 평이 넘는 저택에 살면서 전 세계 리더들이 그 젊은 리더들이 저분을 만나러 줄을 서는 거예요. 전 거기서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늙어야지. 우린 100세 되면 요양원에서도 안 봐준단 말이야 이게. 참 거기서 또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 미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분은 이제 독일의 크라운 앰버서더예요.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신 덱스터웨가 이게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지급합니다. 오늘 제품 강의도 들으셨고 앞으로도 제품 강의 계속 들으실 거고 여러분들 또 이런 제품을 쓰고 먹고 바르고 할 겁니다. 저는 제품의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폰서한테 맡기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암의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의무 구매가 없어요. 이게 내가 얼마 사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30일 할인해서 쓸 수가 있어. 세 번째는 모든 100% 만족 보증제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100% 만족 보증을 했었을 때요. 이마트에서 따라서 했어요. 저 그 신문에 직접 봤거든요. 이마트에서 따라서 하다가 보름 만에 취화시켰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지. 그만큼 제품의 우수한 제품을 사실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5% 캐시백, 지금 여러분들한테 35% 캐시백이 들어오는데 캐시백은 돌려받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1조 한 3천억 정도, 2천억 정도 돼요. 그러면 35%면 거의 한 4,300억 정도가 테이블머니가 테이블에다 쌓아놓고 노력한 것만큼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거 우리가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꼭 기업가만 부자 되는 법 있습니까, 이게? 근데 지금 38%까지 보너스가 지금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지금 결정은 안 됐지만 빅 보너스가 조만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정말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아직까지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 첩보죠. 제가 첩보 내용만 말씀드려요. 해외여행 평생 여러분들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코스트코 뭐 하나로 유통해서 보통 쓰게 되면은 얼마죠? 캐시백 한 3% 정도 줄 거예요. 10만 원 정도 쓰면은 한 300원 정도? 그것도 현금은 안 줘. 근데 우리 아메이마트에 들어와서 생활을 바꿔 쓰게 되면은 30% 주기 때문에 9,600원 정도 주죠. 약 한 33배 정도의 보너스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제품 쓰면서도, 아까 그런 혜택을 보면서도 요걸 좀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뭐 총판, 도매, 소매, 이건 지금 없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설명드릴 필요 없는데 지금 뭐요? 이런 이마트라든가 코스트코라든가 하나로마트 이런 게 생겼잖아요. 이런 게 생기면서 주변의 모든 소매상이 다 지금 사라진 상태인데 뭐 이스타시 편의점 같은 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공장 생산해가지고 바로 이 마트를 통해서 소비자는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유통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광고비 들어가지만 그래도 여기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지금은 이 유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품을 바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업은 뭐냐? 바로 다이렉트 셀링이에요.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그것도 일반 공장 생산한 게 아니라 아메이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바로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바로 소비자는 전달되는 시스템이에요. 아까 프로슈머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우리한테만 주는 거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쓸 수 있는 거 우리한테만 주는 거야. 광고비 안 들어가. 물류비용 다 생략되는 거야. 다 대한통운에 다 딜리버리 다 해주잖아. 리스크 체결해요. 사업가들이 봤을 때 이건 진짜 사업도 아니고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그러면 그걸 우리가 제품을 쓰고 자랑한 여러분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몇 %까지? 35%까지. 이게 왜 다단계예요? 이게 왜 피라밋이에요? 그 소리 듣기 싫어가 이걸 연구한 거예요, 제가. 미국 하버드 대학을 포함해가지고 펜실베니아 와튼스까지 7개 대학을 다 다니면서 제가 도서관 찾아냈어요. 영어 잘하냐고요? 영어 못해도 영어 잘하는 사람 데리고 다니면 돼. 내가 필요한 거 골라달라. 다 골라주더라고. 자, 그러면 수익 구조가 어떤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스폰서라고 그래요. 우리 스폰서 개념이 좀 뭘 도와준다, 뭐 지원해준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나한테 정보를 알려주시면 이렇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 B가 있어요. 내가 제품을 사면 좋으니까 A와 B한테도 뭘 전달하겠죠. 여러분들도 스폰서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수입이 어떠냐? 20만 원씩 쓴다고 가정하는 건데 그냥 20만 원 쓴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요. 수입의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PB, BV는 그냥 동일하다고 보는 건데 지금은 BV와 PB가 1.176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아요. 굉장히 보너스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A가 20만 원 썼을 때 여기 보면 3% 보너스 돌려주겠다. 30% 싸게 쓰는 기본이고 3% 단위하는 포인트를 돌려주겠다는 6천 원. 그러면 하나로마트 저 정도 썼다면 얼마일까요? 아마 100원도 안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스폰서는 뭘까요? 20, 나 때문에 생긴 그룹 네트워크의 그 매출액이 80만 매출이기 때문에 저 규정에 의해서 6% 돌려주겠다는 48만 원 일단 받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아메이선한테 주는데 이것이 다음에 나한테 60만 매출액의 6% 3만 6천 원을 빼주고 나면 얼마예요? 12,000원이 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까요? 나는 3만 1천 원 받은 중에서 A와 B에게 6천 원씩 돌려줬으니까 12,000원 돌려주고 남은 게 24,000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스폰서가 나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에요. 스폰서는 난 사람 알렸지만 나는 두 사람은 달렸어요. 자본주의의 논리는 누가 열심히 노력하냐에 따라서 보상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스폰서가 나한테 알렸는데 나만 20만 썼을 때 6천 원 받아야 되는데 이 스폰서도 12,000원을 받았어요. 그건 뭘까? 한 사람한테 정보를 알렸다는 거예요. 그 기여도를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몇 사람? 두 사람한테 알렸기 때문에 보너스를 2배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다단계식으로 생겼다고 잘못된 겁니까, 이게? 이 세상에 이 다단계식으로 안 된 구조가 뭐가 있어요? 기업은 안 그렇습니까? 회장이 한 10명 됩니까? 직원이 더 많나? 집에 아버지가 둘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장 한 분이면 다 선생님들 20분, 30분 있잖아요. 그거 다 다단계 구조인데 왜 하필이면 이것만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그런 구조가 아니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느꼈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과다 구매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쓴 것만큼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쓰다 보니까 보너스도 들어라? 보너스도 들으니까 어때? 수입이 들어오네? 이거 어떻게 하면 수입이 더 들어오나? 얘다 보니 사업 설명회 듣고 사업 설명 듣다 보니까 나도 주변 사람한테 좋은 제품을 알리기 시작하니까 소비자가 생기고 나 같은 사업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A라는 그룹이 나 혼자 쓰고 같이 쓰다 보니까 400만 매출이 발생됐고, B라는 그룹이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300만, 200만, 100만의 매출이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총 1000만 매출액에서 요 15%, 여기 보면 15% 돌려줘야 돼. 12%, 9%, 6% 돌려주니까 얼마요? 총 21%, 210만 원에서 120만 원 돌려줬어요. 그럼 9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게 79년 한국암에 들어온 게 91년도죠. 91년도 초창기에는 이런 보너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매년 물가와 연동해서 PV 수치를 올려줘요. PV는 핀의 기준이고 불변인데 PV는 물가와 연동해서 보너스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보너스는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돈 가치가 없어지죠. 우리 사업은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여러분들이 20년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 PV 수치가 높기 때문에 보너스가 옛날에 달라 그래요. 요즘 거의 90만 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의 200만 원 정도 들어요, 돈이. PV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와 연동해서 보너스를 현실화시켜주는 그런 기업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름에 따라서 200에서 300씩 들어옵니다, 지금. 그만큼 PV 수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자,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된다? 자, 근데 내가 한 그룹이 어느 날 보니까 A가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 A-가 열심히 해가지고 1000만 매출에 올라갔어. 그럼 나한테 차익이 없기 때문에 제로죠. 그럼 내가 열심히 도와가지고 저렇게 독립의 시간 내한테 들어오는 게 없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아메라는 회사가 당신이 기여도 한 사람을 성공시켰다 해서 당신 기여도만큼 2차 보너스 6%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60만 원인데 1.76으로 곱하니까 90만 원 이상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저렇게 6명을 독립시키면 거의 100만 원대는 600만 원이 들어오고 이 보너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3차 보너스 또 들어와. 그러니까 연봉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자,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된다? 자, 이걸 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리더십 보너스라고 그러죠, 이게. 이걸 잘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도 상하 필수품은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빅데이터, 자율주행, 그 다음에 반도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로봇이 생기면, AI가 생기면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어. 직장이 계속 아까 고학력자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생산직도 생산할 필요가 다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데가 왔어요. 근데 갑자기 다 자를 수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퇴직하면 더 이상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만난 이 사업은 생활 필수품은 전쟁이 일어나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최고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증가할까 안 증가할까요? 계속 증가합니다. 제가 95년도 3월달 사인할 때 전저했습니다. 그때 세제가 40가지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40가지 가격이 나오겠죠? 뭐 한 10만 원 나왔다. 지금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제품 숫자가 한 2,000가지 됩니다. 2,000가지 곱하기 3만 명이 다 쓰지 않겠지만 11,000명을 쓴다 하더라도 매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네트워크에 올리고 여러분들 미래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비자 카드 보고 비전을 딱 본 사람이에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 근데 은행원 출신이기 때문에 카드의 위력을 잘 알아요. 그러면서 그 사업 설명하시는 분이 뭐랬냐면 카드가 앞으로 10년 내로 들어온다. 미국의 비자 카드를 보여주더라고. 미국의 비자 카드 들어가시면 우리 미래야, 그게. 그럼 내가 비자 카드, 한국의 비자 카드가 들어왔을 때 내가 사인할 것인지, 아니면 10년에 비자 카드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지금 사인할 것인지, 여러분들 그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열심히 사인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겠네? 10년 지나니까 현대카드가 딱 조인되는 거예요. 휜이 들어오고, 정수기가 들어오고, 청정기 들어오고, 청정기 들어오니까 하루 매출액이 1억이 딱 뜨는 거예요. 아침 10시에 그냥 1억이 뻑 뜨는 거예요.
왜?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고 사업자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업자는 어떨까요? 너무 제품 쓰니까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빼놓고 기존에 이제 여러 사업하시는 분들 치약이 떨어지면 다른 회사 치약을 씁니까? 아니면 우리 치약을 계속 씁니까? 대답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죠? 비누도 그렇죠? 샴푸도 그렇죠? 재구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품의 질은 절대 나도 못 쓰고 남한테 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암에 봐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100% 만족 보면 아무나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경험이 풍부해. 여러분들 스폰서들이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걸 같이 공유해. 내가 모르는 거 스폰서가 알려주고 스폰서 설명해주고 스폰서가 다 제품에 대한 데모에 다 알려주잖아요. 나오기만 하면 돼.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렇게 안 나와. 자, 그러면 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1000만 매출액을 올린 사람을 이제 브론즈라고 해서 브론즈죠. 예. 브론즈라 해가지고 새로운 핀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브론즈 빌더 100만에서 15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세 그룹을 6%를 만들고 내가 15% 했던 이런 수입이 된다는 거죠. 이거 없었던 핀을 몇 년 전에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이게 이제 실버 플러스죠. 실버 플러스는 아까 1000만 매출을 올린 사람을 실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입이 150에서 200인데 지금은 거의 200 다 넘습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골드 플러스가 CP야. 170에서 한 250, 거의 평균 250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뭘까요? 사파이어인가? 플래티즘이죠. 플래티즘은 250, 300. 그 다음에 파운드 플래티즘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사파이어 7천만 원. 에메랄드 1억 2천만 원. 다이아몬드 1억 8천만 원. 파운드 다이아몬드 3억에서 4억. 빠르면 여러분들이 3년, 늦어도 5년 안에 가능한 수입인데 여러분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우리 핀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브론즈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운드 크라운 엠버서더 그 핀이죠. 이런 핀을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게 이제 제가 실제 받은 보너스를 여러분한테 우리 김종인 사장님도 보여드리기 때문에 저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요게 2000년대에 받은 보너스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보너스 말고 일시불 받은 보너스입니다. 이게 신한은행 여기 보면 상현동 금융센터에서 직접 발행한 거예요. 요거 거의 4억 정도 받아가지고 그냥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겁없이 막 투자를 막 한 거예요. 그 벤처에다 다 투자해가지고 어드벤처가 돼버렸어요. 이게. 한 푼도 못 건지고 다 날렸습니다. 진짜 그때 그래도 겁이 없어. 이 배수의 원리 앞으로 인센티브 계속 도는 거 알기 때문에 좀 억울하긴 한데 근데 그때 MJ2가 또 발표돼 2000년대 이걸 도전하자. 그 다음부터 무모하게 두지 않겠다 하는 것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3년도에 이제 2가 발표돼가지고 제가 받은 보너스가 이래요. 여기 한 1억 몇천 원 하는데 매달 받는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한 13억 6천만 원을 제가 받았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지금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근데 지금 FC 되신 분들은 월 1억씩 들어요. 우리 한국 연봉 4억, 40억, 50억 되는 선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데서는 거의 100억에서 뭐 500억 받는 사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아메리카에 단순히 뭐 60만 원, 100만 원 이런 두른 수입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자, 요거는 좀 사진이 좀 독특해서 여러분들 몇 가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두바이에서 저희가 하이핀들한테는 헬기를 직접 타고 투어를 해주는 모습이고, 요거 밑에는 아메리카 월마트 다음으로 많은 전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2대를 가지고 있어요. 12대를 FC들한테 풀로 돌립니다, 이게. 가지고 그랜드 대표에서 케네디 공항까지 갈 때 저 비행기를 저희 부부가 타고 간 거예요. 전 처음으로 전용기를 탔는데, 나 전용기 뭐 저 조그만 비행기 그냥 흔들리기도 안 좋을 것 같아. 타보세요. 야, 전용기를 왜 사야 되는지 그때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저는 저 전용기를 탔는데 화장실을 못 갔어. 화장실 찾을 수가 없어. 전부 황금이를 다 바른 것 같아, 이게. 그냥 물어봐서 열어주는데 화장실도 정말, 야, 부자들의 삶이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누가 이 기장이 우리한테 기장석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으라고 그래요.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그게 사진도 찍고. 우리 인원보다도 이 가이드하고 기자들이 더 많이 탔어요. 이런 거 12대를 풀로 돌린다.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요건 뭐냐? 요 사진은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수석 다이아몬드 여행가 그랬어요. 요게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김대중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재현시킨 겁니다. 요게 요 식탁에서 저 밥그릇도 그 대통령 사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식사 똑같이. 아메리카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어요. 예. 이런 대우를 받았고. 산토리니, 여러분들 정말 여행지에서 가고 싶은 곳이죠. 이번 지중해 우리가 크루즈 가게 되면 아마 산토리니 들렸다 갈 수 있는데 이미 저희는 한 2번 또 갔다 왔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덱스터가 저희 손을 딱 잡고 여러분들 더 크게 꿈을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내리에 지금도 떠오르는데 이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어차피 세월에 가면 고인이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 중학교인가? 밖에 못 나오신 분이 이렇게 전 세계 어마어마한 사람을 성공시키고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이분이에요. 우리 김종수 사장이 이분의 시스템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싱킹빅 그룹에 100조가 넘는 다이아몬드를 탄생시킨 장본이 바로 이분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많은 여행지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세요. 제가 한국투자신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했는데도 제주도 한번 못 가봤어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1년에 3번은 4번, 예, 다이아몬드 된 지가 27년 됐고, 수속된 지가 25년 됐으니 얼마나 많이 여행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비행기, 대한항공은 비행기 횟수가 나와 207회인가에 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리고 그 마일리지도 쌓이고, 이게. 자, 요런 여행을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갔다 온 여행, 모자라가 또 하나 넣었어요. 자, 요런 여행도 갔다 왔고. 자, 이번에 크로아티아 갔었을 때 스폰서님하고 이렇게 특별히 좀 사진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둘이 찍은 사진도 하나 넣어봤고, 아름답죠? 정말 크로아티아 정말 아름다운 나라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본 데입니다. 여기 크로아티아는요, 직항이 없어요. 남해 직항을 보낸 아주 특별한,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같이 여기 우리 김기범 사장 오늘 오셨는데, 김기범 이선희 사장님 같이 거의 30년 동안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여기는 우리 스폰서 2분, 여기는 부사장님, 여기는 상무님, 여기 김종희 사장님, 저기는 배수정 사장님과 남편. 우리 이렇게 만찬했을 때 같이 찍은 사진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우리 딸이 이제 싱가포르 사는데 지금 방학해가지고 한국에서 한 50일 동안 같이 있어요. 이제 심심하면 갈까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니네도 올래 그러면 오는 거예요. 외국에 산다고 해가지고 1년에 한 4-5번 그냥 만나요. 그래서 싱가포르 가서 찍은 사진인데 우리 소녀가 아주 귀엽고 아주 똘똘해요, 아주. 자, 이게 저희 집입니다. 제가 참 꿈꾸던 집인데 40년 전에 제가 한국투자신탁 수원점에 있을 때 수지에 보상했을 때 제가 모셨던 성주시 종친회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나도 이런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100평 만장 팔으라 했더니 그때 100만 원을 사가라 그러더라고. 거기 개발되기 전에 100만 원. 그 100만 원을 100평을 사려면 1억이 있어야 되는 그 1억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 땅에 지금 성북역 바로 100m 앞에 떨어진 LG 아파트 그거예요. 그 자리. 지금 거의 아시네. 거의 한 평당 2억 갈 거려 지금. 내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노망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집을 짓겠다고 생각한 국선당 배 회장님 댁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 지금 저런 집을 짓고 살겠다. 그런 꿈을 꿨는데 제가 12년 전에 여기를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 겁니다. 이게. 요게 이제 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쁘죠? 이거 뭐 관리사가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바쁜 와중에서도 연암대에 가서 조경 공부를 2년 동안 했습니다.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 손질 다 합니다, 이게. 자, 이게 대지가 한 300평 정도 되고요. 저희 이제 정원은 또 300평 되고, 또 보면 텃밭이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오이부터 없는 거 없이 다 합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제가 많이 지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오이가 주렁주렁 열려있고, 이 토마토가 엄청 지금 열려있고요. 저게 이제 고구마, 감자, 이렇게 쭉. 재밌어요, 너무. 저희 노망이 이제 벌써 오래전에 시작된 겁니다. 이게 저희 집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12년 전에 벚나무를 심은 건데, 요만한 걸 심은 건데 이렇게 컸어요. 예. 자, 집에 들어가면서 정문이, 조경하고 오른쪽이 우리 집 정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꿈꾸는 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성북동 얘기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살고 싶으면 100평을 살고 싶었는데 1억이 없어가지고 못 사가지고 지금은 성북역 앞에 100m 떨어진 곳에 지금 2억이 넘는 땅을. 그러나 후회는 없어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사업을 만나는 한은 여러분도 그런 꿈을 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이제 퀸 미팅 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29년 전에 SP 돼가지고 우리 김기범 사장님, 김종훈 사장님이 홍콩 가서 우리 10년 앞서간 홍콩함에 불어가져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왜 보여드리냐? 저희도 이런 때가 있었다. 이런 때가 있었다. 암의 사업은 왜 해야만 하는가? 시간이 조금 갔는데 하겠습니다. 자, 이 10가지 특징이죠. 자영사업 기회, 성공 시스템, 가족사업, 맞춤형 사업, 부부사업, 보험기능, 상속, 특혜 없는 사업 이런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쉬고 싶을 때 쉬고 가족과 함께 할 때 할 수 있고 나이 들어도 할 수 있고 스펙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현재와 미래 트렌드. 요건 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봇, AI, 반도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손을 대면 다른 기업에서 손을 못 댈 정도로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그게 앞에 미래 먹거리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장사를 해도 이러면 안 됩니다. 장사를 하려면 최소 50년 이상 가업을 물려받은 그런 가게를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일본에 가보면은요, 일본에 가면은 라면집도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유차라는 여러분들 칼을 만드는 회사인데, 교토 가면 그 회사를, 이번에도 갔다 왔어요, 여기. 교토 갔는데, 가면 제가 전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칼을 꼭 사가지고 와요. 근데 칼을 딱 샀는데, 우리보다 한 4배, 5배 비싸더라고. 근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칼 사인을 해줘요. 그래서 칼에다 사인을 해주는데, 그 철에다 사인하는데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을 뚫는 기계로 내 사인을 천자에다가 몇 가지 쓰라고 그래요. 날짜하고 천자 딱 사인해줘요. 영원히 전 그냥 갑오로 그냥 487년인가 49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크지도 않아, 그냥. 그런 회사와 그런 기업들, 그런 가업을 가진 회사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승계 사업인데 암의 가압승계 사업인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직주체자는 뭐냐면 직장과 집이 같은 공열 동간에 있어야 된다, 이게. 유차라는 회사도 그렇고, 지금 한국의 유명한 식당 보면 다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가족들이 다 사업을 해요. 그 공간에 다 살고 거기서 다 일을 해요. 비용이 안 나가. 시간 전략이 돼. 고정비용이 별로 들어가니까 없는 거예요. 자, 암에는 어떨까요? 집에서 여러분 사업하십니다. 요즘 주민들도 미팅 하시죠? 이게 직주체예요. 예. 우리가 돈을 얼마를 투자해서 자양사업하든 얼마나 불어납니까? 요즘 되는 게 없습니다. 제발 함부로 사업하지 마시고요. 직장생활도 하시는 데까지 열심히 하되 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꼭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장이 안 됩니다. 5년, 10년에 정말 보장이 안 됩니다. 예. 세 번째는 맞춤형 비즈니스. 자, 우리가 고객한 찾아가가지고 우리 뉴트라이트 설명도 해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도 많이 해주고 아까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했죠. 이게 맞춤형입니다. 이거는 그 암의 세계인가 이미 트렌드가 이런 거예요. 이런 트렌드가 지금 오고 있고 앞으로 이런 트렌드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건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는 AI, 아니면 로봇이 어떻게 더블X 좋다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입력시키면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로봇한테 너 더블X 먹고 그 경험 얘기 한번 해봐. 다 다른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차별화된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이 틈새 시장으로서 우리가 진짜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저는 이 5가지 있다고 봐요. 이게 바로 우리 사업에 있다. 네 번째는 건강, 미용, 영양. 이건 시대 불변입니다, 이거는. 뉴트라이트 지금 86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뉴트라이트라는 역사가 86년 약 거의 760만 평, 800명 정도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어떤 회사가 이 800만 평 가까운 농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 나와보라고요. 그리고요, 정말 이렇게 과학적으로 농사 짓는 회사도 없고, 이렇게 연구가 돼가지고 비타민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회사예요. 이런 회사를 따라오려면 최소 50년 이상 필요한데, 그런 기업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 기업의 제품을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내 가족 건강을 지키고 사회 건강을 지키고 이웃도 건강을 지켜주는데 이게 무슨 거절당했다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들 엊그저께 윤 대통령이 그 얘기했어요. 베트남 가가지고 기업가들한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산다. 여러분들은 나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잘 쓰겠다. 여러분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정말 애국자다.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우리 애비들이 애국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애국자냐? 저희가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 김기훈 사장이 의료보험 200만 원 된다 그러더라고. 200만 원 내는데 병원에 몇 번이나 가냐 물어봤더니 거의 가는 일이 없대. 미국의 의료보험 때문에 엄청난 적자를 내고 한국도 적자를 내고 있어요. 우리는 돈을 많이 내고 병원을 안 가. 이게 애국자 아닙니까? 세금 엄청 내는데 우리가 세금 엄청 내요. 우리가 애국자 아니에요?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습니까? 국민연금 주는데요. 제가 원래 한 85만 원 받아야 되는데 소득이 있다고 40만 원밖에 안 줘. 그 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세금을 엄청 내요. 종합보험세 엄청 냅니다. 애국자예요 우리가. 이게. 건강 좋아지죠. 여러분들 아티스트, 미용, 영양 이거는 시대의 불변인 거야. 이런 빈수를 우리가 취급하고 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생활필수 사업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설명드린 과정에서 혹시 신뢰가 되는 얘기 있다면 좀 잊어주시고요. 좋은 생각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아마 좋은 기회가 이 사업이 되시면 좋겠고요. 다 성공하셔가지고 정상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